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조심스럽던 사람이 유독 힘없는 후배, 약한 팀원에게만 목소리가 커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헌신할수록, 참을수록 상대는 점점 더 함부로 대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가장 날카로운 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부조리를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보이는 순간 진짜로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인간은 약자에게 잔인해지는가?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다룹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하고 품격 있는 삶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한층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상사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회의가 끝나면 부하 직원에게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누군가는 밖에서는 신사 같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만 폭군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인간의 뇌, 특히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위험해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반격할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약할수록 공격의 욕구가 증가합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공격의 욕구가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위다.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느낌은 일종의 쾌감입니다.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쾌감입니다. 문제는 이 쾌감이 가짜 권력감이라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과 맞서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눌러서 얻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그냥 내가 강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쾌감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부릅니다. 약한 사람에게 쏟는 잔인함은 사실 자신의 불안, 열등감, 무력감을 상대에게 던지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 힘없는 당신, 상사에게 치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상사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약한 후배를 찾아서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건 가해가 아니라 전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월감, 쾌감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약한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다크 심리학에는 우월감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중독 구조입니다. 마치 술, 도박, 게임 중독처럼 우월감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한 명쯤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나름 직급은 있는데 실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직급으로만 군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실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에게 군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것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내가 아직 힘이 있구나 라는 착각을 줍니다. 문제는 이 쾌감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핀잔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결국엔 인격 모독까지 갑니다. 이건 가해자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월감 중독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듯이 우월감 중독자는 점점 더 약한 사람을 찾아 더 잔인하게 대합니다. 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달라지는가?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잔인한 사람도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반격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반격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순간 중독자의 뇌는 계산을 다시 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결국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찾는 건 안전한 공격 대상입니다. 반격하지 않을 사람, 참고 넘어갈 사람, 저항하지 않을 사람, 경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순간 우월감 중독자의 뇌는 여기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입니다. 기준이 낮아서입니다. 감정이 흔들려서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배려 깊은 분들일수록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반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참지 뭐. 한 번쯤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어른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참는다. 그리고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우월감, 중독의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전략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가 쓴 군주로는 500년이 넘은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권력, 인간관계, 리더십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불편합니다. 마치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 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위기가 오면 배신한다.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정작 위기가 오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해지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더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대가가 따른다. 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감정이 일관된 사람, 자기 존중감이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선한 사람이라도 약하게 보이는 순간 대우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한번 감정이 폭발하거나 지나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점점 더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게 보이는 순간 약하게 대우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거야? 선하면 손해를 보는 거야?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함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함에 경계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선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하지만 만만하지 않고, 이해하지만 경계는 명확하고, 관대하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배신과 실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는 알 때가 됐습니다. 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이나 능력보다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 때의 대가를 더 먼저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가를 보여줄까요? 폭력? 아닙니다. 큰 소리? 아닙니다. 위협?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일관성.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대우는 부당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하지만 계속 일관되게 경계를 지키면 상대의 뇌는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마키아벨리가 말한 두려움은 상대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즉 존중은 오래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약하게 보이지 않고 품격 있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의 심리, 우월감, 중독의 메커니즘,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지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약하게 보이지 않는 삶을 설계하라. 약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 경계.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이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경계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으세요. 이 기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는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기준이 낮으면 대우도 낮아집니다. 기준이 높으면 사람들도 그에 맞춰 대합니다. 3. 거리 두기.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세요. 거리 두기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4. 감정의 안정성.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화를 내도 안정적으로, 슬퍼도 안정적으로, 기쁘도 안정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5. 자기 존중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태도로, 말투로, 눈빛으로 나옵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 이 5가지가 갖춰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가족에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게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대상을 찾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안전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경계를 지키면 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증명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잔인한 사람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품격 있게 단단하게 존중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약하게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잔인해질 이유를 잃는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후반전, 여러분의 단단한 존재감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